예, 글로벌 시장에서 극적인 유가의 상승, 그다음에 주가의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또 선물 옵션 또 동시만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준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7포인트 올랐습니다. 2680. 사실 이럴 때 한 100포인트 확 올라줘야 되는데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생 만길이기도 하고요. 코스피부터 좀 시장 읽어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제가 엘리트 파동으로도 시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도 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일목균형표의 그 시간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일목균형표에서는 사실은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시간의 매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시간에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고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 오늘 동안 많이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이 상당히 그 일목균형표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상당히 흥미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일목균형표에서 소위 그 준비 구성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준비 구성선. 준비 구성선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다시 한번 그 이중 바닥을 만들 때 지난번 저점을 무너뜨리지 26일 이내로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중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준비 구성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일목균형표 차트를 보면은 지난번 2591을 만드는 때가 1월 28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그 일목균형표 그 바닥을 만든 이후로 오늘 자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25일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26일 안에만 전체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이중 바닥을 만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2591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제 양쪽 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의 그 사이클이, 하나의 파동이 대개 일목균형표로 말한다면 129일에서 172일 사이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무조건 172일 이내로 끝나야 된다는 아닙니다만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 3,316구대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가 하락 파동이 173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2일까지 하락 파동이 대개 끝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한다면 지난 선거 전날까지가 171일이었고 오늘이 173일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론적으로 봐서 172일 경과 중에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비 구성선으로 말하는 대로 26일 이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고 돌아선가 봐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완벽하게 상승세가 보이려고 하면은 소위 그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 구름의 저항을 만만치 않은 저항을 벗어나야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상승세의 그 소위 뭡니까 그 축배를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조심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과거와는 달리 시간으로 봐서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코스닥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지수도 지난번 저점을 만든 835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 내일까지 835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이중 바닥을 만들 공산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의 종가가 뭐 88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835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코스피는 이제 늘 봐주시는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멀어 보이긴 하지만 2,820여 정도 올라와야, 그죠? 강한 상승을 볼 수가. 아직까지는 이전의 바닥을 저점을 좀 잡아주기를 기대하면서 해석해 주셨고요. 섹터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오늘 뭐 원전 건설주도 오르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규제 이슈가 좀 이제 풀렸다? 이렇게 시작은 해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주가 움직이는 요인들이야
87,900여 가지의 호재가 또 이야기하니까요. 주가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규제 이슈일 수도 있고 좀 선거 결과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반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요인들이 주가에 반대해서 나타나 있는 차트를 본다면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바닥을 가지고 조금씩 상승 쪽으로 꿈틀이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근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보이려면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역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이긴 합니다만 구름을 넘기기 전에 먼저 기준선을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이 캔들이 저항을 벗어나야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오늘이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후행 스팬이 캔들이 저항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주가는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보니까 일단은 상승 쪽으로 돌아서기 위한 여자 한 40% 50% 정도의 확률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름을 넘기는 게 바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기는 만무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구름을 뚫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에는 과거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 내니 이런 하락세로 이어졌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나마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역시 고행 스피닝 캔들을 넘어섰고 주가가 구름을 안에서 돌파했고요. 더구나 구름 밑에서 내내 하락세로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씩 상승 쪽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네이버나 카카오나 상당히 고무적으로 차트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작년에 규제 이슈로 급락할 때 카카오가 보니까 9월인데요. 그날 10%가 빠졌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예전에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빠졌지? 이런 거 이제 지나가고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오늘 네이버는 9.8%, 카카오는 6.9% 급등세이고요. 다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원전, 건설, 건자재 이런 쪽이 움직이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대표님께 원전과 건설주 가운데 어느 쪽이 좋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답을 못 하시네. 사트로서 네. 당연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원전과 그리고 건설주들이 초반에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물론 아직까지 이제 개장한 지 이제 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 움직임으로 앞날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서 대표 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전 KPS 같은 경우를 본다면 한전 KPS 아침에 개장가는 그야말로 한 9%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이후에 매물을 얻어받으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까먹고 현재는 1.79%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기자는 장대 음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소위 원전 관련주의 대표 주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두산중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개장가에 비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1.69%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역시 기자란 장대 음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시 원전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개장가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장 초반에 상승폭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태 양수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아침에 개장가로 출발을 시작하고 올랐습니다만은 원전 관련주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을 통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건설주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겠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의 이미 판단은 관심사는 현재 뭐 투표로 말한다면 원전보다는 건설 쪽에 훨씬 더 관심사가 많이 가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가는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도 원전보다는 건설 쪽으로 한 표 던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어제 대선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표를 던지는 걸로 표현을 해주셨군요. 원전과 건설주 가운데 건설의 한 표. 네. 원전은 사실 좀 미리 오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기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좀 남아있는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전략하고요. 눈여겨보시는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역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는 것은 선거도 선거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협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전쟁이 곧 끝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결국은 주가를 올리고 유가를 떨어뜨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세를 확인하고 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바닥보다는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중에서도 HMM을 꼽고 싶은데요. HMM 이 차트를 보더라도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보고요. 차트입니다만은 HMM은 그동안의 실적이 올해 실적이 과거 6, 7년 동안의 적자를 읽어야 만날 정도로 상당히 실적도 좋고 주가 PR 비율도 낮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다는 측면에서 저는 HMM을 관심 종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HMM도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 좀 받고 있는데요. 가격 수준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 수준에서 매수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한다면 이 전 고점이 대개 지지선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목균형표의 원질대로 이야기한다면 소위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위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 상승세니까 일단 29,300원대가 소위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 이 마저 무너진다면 손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정을 받고 상승한다면 지난번 구름대의 상단까지 가능한 4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목표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목균형표는 누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가 얼마고 이런 걸 사실 잘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강요에 의해서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는데 항상 추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